레이저에 대해서 이제 다들 잘 아시죠? 레이저라고 하는 것이 개발된 지도 벌써 한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라고 하는 것이 산업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충분히 익숙하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레이저를 순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레이저는 센 빛이거든요. 레이저라고 하는 것이 인공적으로 만든 아주 강한 빛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순 우리말로 바꾼다면 뭐가 제일 적당할까? 그것이 회사 설립할 때의 고민이었는데 그것이 한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는 순 우리말이고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거 붙여가지고 한빛, 한강이고 대전은 한밭이라고 그러죠. 오늘 한빛 레이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개요와 핵심 경쟁력, 성장 전략 위주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옮기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 레이저는 뭐 하는 회사냐 한 문장으로 한다면 저는 레이저 기반의 로보틱스와 AI 기반의 비전 제어 기술 그리고 가공 기술까지 아우러진 융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레이저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창업 초기부터 저희들은 레이저 원천 기술을 가지고 레이저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레이저 소스의 기반으로 인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입 장벽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현재는 2차 전지와 전기차 기반의 자동차 쪽에 사업 위주를 영위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가 잘 짜져 있습니다. 다수의 우량 고객사를 확보하게 되었고요. 고객들과의 니즈 혹은 상호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런 독과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상당히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다양한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 다음 장표에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1997년도에 창업했습니다. 업력이 좀 됐습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연구원이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소 레이저 개발팀 연구원이었습니다. 레이저 개발을 국산화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개발된 레이저를 산업화 시작하게 됐는데요. 창업 초기에 바로 IMF 구조금융 시작되고 뭐 사회가 어수선할 때 묘하게 2차 전지 시장에 뛰어들게 돼서 좀 수월하게 사업을 시작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임직원은 약 70명 정도이고요. 저희 특수관계인 지분이 약 60% 정도 되는 이런 회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연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회사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3단계 정도로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창업 초기에는 거의 레이저 소스 위주로 판매를 안정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초기에 이 네오디듐 야그 레이저라고 하는 이것이 2차 전지, 각형 2차 전지의 용접 설비의 표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사 배터리 제조 회사에 독점적으로 국산 공급이 되었더랬습니다. 즉 외산을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 한 10년 정도는 레이저를 응용한 로보틱스 기술과 조합한 산업에 이제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로 자동차 회사 쪽에 많이 이제 진출하게 되었었고요. 그때 현대기아차의 요청에 의해서 차대 각인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술로 양사간 공동으로 장인술상을 수상했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현재는 모두에 말씀드린 AI 비전 기술과 제어 기술, 통합 제어 시스템이 다 통합이 된 융복합 설비로 거듭나면서 회사의 재무 상태도 급격히 좋아져서 현재 IPO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영역을 다음 장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약 205억 정도 매출을 하였는데 2차 전지가 전년도에 좀 많았습니다. 한 60%쯤 되었었는데 평균적으로 저희들은 과거도 그랬고 앞으로도 예측하기를 2차 전지와 자동차가 거의 한 1대1쯤 되는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자동차, 기타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2차 전지 제조 공정입니다. 제조 공정에서 마킹, 용접 등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동차 쪽은 자동차도 역시 제조 공정에서 차대 각인이라든가 고속 용접이라든가 아니면 부품의 절단, 마킹, 용접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료에서는 방산용으로 들어가는 레이저 소스, 그 다음에 의료용 레이저 부품 제조 설비, 통신 모듈, 레이저 설비 등 이렇게 기타 산업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는데요. 이 기타라고 한 것들은 하나하나가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지 상당히 진입 장벽도 있고 이익률도 상당히 좋은 그런 아이템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제품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빛 레이저는 2차 전지와 자동차, 기타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세 개의 제품들은 아이스캔 마크와 아이스캔 웰드라는 두 가지 표준화된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클리닝 시스템이 있습니다. 통상 이제 저희들이 과거에 레이저 설비만 납품할 때는 보통 비전 검사 장비가 있고 레이저 가공 장비가 있고 레이저 가공 후에 검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아이스캔 마크나 아이스캔 웰드는 우리가 인라인으로 동시에 비전을 보면서 레이저 가공을 하고 레이저 가공된 후에 품질 결과까지 동시에 판정해가지고 통보해주는, 적어도 세 개의 공정을 하나로 합쳐진 것이 아이스캔이라고 붙은 것들입니다. 인스펙션과 레이저 가공과 검정, 비전까지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분야에서 상당히 독과점적인 상태를 좀 구축을 했고요. 자동차 쪽에는, 자동차는 모든 자동차의 일념으로가 다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는 구조적으로는 되게 튼튼한 솔리드 같지만 사실 보게 되면 전부 강판의 이염이죠. 그래서 그 강판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깊이 새긴 인그레이빙된 글씨를 새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타각을 했습니다. 즉 핀으로 때려서 글씨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끄럽죠. 무지하게 시끄러운 공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소재가 점점 고강성 강판으로 바뀌면서 핀으로 타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현대기아차에서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좀 신기술로 차례 각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10수년 전부터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당연히 거의 독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전 세계 현대기아차 거의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요. 초기에 들어간 물품은 이제 교체 수요가 도래해 가지고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RWS라고 고속 3차원 용접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안한 설비인데요. 레이저를 가지고 금속을 용접할 수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육축 다관절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비전 시스템과 인스펙션 시스템을 같이 넣어 가지고 자동차 차체를 고속으로 용접하는 시스템을 제안을 해서 드렸습니다. 현재 자동차에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영상에 많이 보시면 스팟 용접을 많이 합니다. 점점점 용접을 하고 있는데, 레이저 가지고 이렇게 고속 용접을 하게 되면 약 5배 정도 속도가 빠릅니다. 당연히 제조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설비가 되겠죠.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에서부터 모터까지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있는 것들이 다 버스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제 전기 배선이 많죠. 통상 이제 엔진 자동차보다는 전기 배선이 월등히 많고 전류량이 많기 때문에 전부 레이저 용접해서 붙여야 됩니다. 이 하네스 용접들이 이제 전기차에는 필수적인데요. 이 사업 분야는 경쟁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요. 근데 저희들도 이 분야 쪽에서 자동차 분야의 대표 선수 3개의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 기타 분야에서는 필름 레벨에서 특수 패터닝, 커팅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 쪽이나 이런 것들에서 레이저 소스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저가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다 만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특수하게 부가가치가 높은 레이저 소스는 지금도 만들고 이미 매출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도무기 체계 같은 데 들어가고 있죠. 다음에는 이제 2차 전지하고 자동차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2차 전지 쪽은 이렇게 원료가 투입이 되면 그 다음에 원료에 의해서 재료를 만들게 되고 그 재료를 자르게 됩니다. 레이저 노칭, 보통 이제 핫한 이슈들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감거나 스태킹해서 2차 전지를 만들게 되면 최종적으로 충방전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전지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빛레이저가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고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에 시작했거나 앞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참고로 레이저 노칭은 저희들이 10수년 전에 독자적으로 먼저 개발했던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안타깝게도 레이저 노칭 사업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키울만 하다고 생각돼서 다시 새로운 컨셉으로 시작하려는 아이템입니다. 이어서 자동차 쪽을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쪽은 처음에는 강판 소재가 들어가게 되면 프레스 이런 검령을 통해 가지고 차체가 만들어지면 왼쪽에 이렇게 거미처럼 생겨 있는 이 구조물에서 차체를 만들게 됩니다. 즉 이어붙여서 용접을 만들게 되죠. 이 과정에서 고속 용접을 해야 되고 차례 번호를 새겨야 되고, 그 다음에 트렁크라든가 본네트 같은 데, 분짝 같은 데 보면 철판 끝에 이렇게 접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철판을 자르고 나서 그냥을 둘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 그냥 실런트라고 접착제로 그냥 바르고 끝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부식이 되거나 강성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객이 이거 어떻게 좀 강하게 해줄 수 없냐,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 용접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첫 토기가 들어갔습니다. 이 끝부분을 레이저 용접하게 되면 당연히 강성이 좋아지고요, 수명이 좋아집니다. 즉 좋은 차가 됩니다.
지금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품질이 거의 탑 수준이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레이저 기술을 위시한 모든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안 하는 기술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범퍼홀부터 시작하여 의자, 도어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 들어가죠. 지금 자동차 범퍼홀에는 온갖 센서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들을 홀른 것 다 레이저로 뚫습니다. 저 검령에서는 표준으로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를 만들고 옵션에 따라서 레이저로 구멍을 뚫게 되죠. 근데 저희들이 거의 다 이 공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의자 부분이 되게 복잡합니다. 차에는요. 그래서 많은 의자 부분들에 대한 접합도 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변속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자동차 공정에 들어가는 부품들 다 여기 똑같이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기차 기반으로 보게 되면 아까 배터리에서부터 모터까지 연결되는 수많은 공정들이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레이저가 써야 될 부분들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 있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즉 자동차 2차 전지 레이저하고 참 친하면서 좋은 사업 타겟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이제 필름 베이스의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가 웨이퍼 레벨에서 가는 이 핵심 분야에는 아직 저희들이 못 들어갔었고요. 이제 패키징 된 후에 이제 필름 레벨에서는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오퍼레이션을 한다거나 이렇게 패터닝, 절단하는 공정에 저희들이 독점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메이저 PCB 업계에는 저희들이 다 설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MLCC라든가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양산하는 것들은 롤 베이스로 움직이죠. 그래서 롤 투 롤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 롤들은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 세척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케미컬 에칭이라고 보시면 저희들이 레이저로 드라이 에칭을 제안을 했었고 지금 1호기가 들어가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MLCC라든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롤 공정이 들어가는 거 이해되시겠죠? 거기 들어가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레이저로 드라이 에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기반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영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 때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입어가지고 2020년도에 적자를 좀 냈었고요. 적자 난 김에 묵은 숙제도 좀 털고 가볍게 해서 그 이후에는 상당히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해왔고요. 저희들이 약간 계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상반기에는 거의 BEP 정도 하고 후반기에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도 현재 이미 매출을 했거나 출고된 거 기준으로 저희들 볼 때 현재 금년도도 작년도보다는 한 이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도 BEP를 초과한 그 시점부터는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는 이제 회사가 대충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핵심 경쟁력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레이저 소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광학 설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와 비전 제어 기술 이런 것들을 포함한 가공 기술이 고객들로부터 높은 진입 장벽을 스스로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독과점적으로 양호한 이제 고객과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요. 즉 회사의 R&D 기반으로 계속 해나가는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연구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R&D에 대한 가중치를 처음부터 높게 두고 사업을 시작해서 드렸습니다. 회사 연구개발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연평균 한 10% 내외의 연구개발비를 계속 쓰고 있고요. 전 직원의 약 3분의 1 정도가 연구개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들에게 어떤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술을 판매합니다. 즉 고객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검증을 해야만이 비로소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고객이 이 물건 공급할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납품하는 게 아니라 고객하고 사전에 다 이렇게 기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독과점적인 게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독과점 가능한 모델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제품 라인업을 이야기할 때는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요. 하나는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공동개발, 즉 유저가 제안한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 자동차에서 너무 시끄럽고 소재가 바뀌어야 되니까 레이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저로 공동개발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후드 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로 자꾸 바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꾸요. 접착제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하는 것들도 좀 고속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개발해 준 케이스고요. 상당히 독점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제안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2차전지 쪽에는 20년 이상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2차전지의 공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휘전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인스펙션과 레이저 가공과 검증을 같이 해준다면 당연히 공정이 단축이 되고 빨라지겠죠. 즉 생산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안한 겁니다. 이렇게 아이스캔 마커, 아이스캔 웰더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고속으로 용접할 수 있는 것을 통상은 육축 로봇에다가 레이저 탑재하고 스캔, 비전을 다 탑재해가지고 한다면 훨씬 빨라질 겁니다. 해서 고속 용접 들어가 있습니다. 이 리모트 웰딩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려면 자동차에서 검증이 상당히 길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아 자동차에 제일 먼저 설치돼가지고 수년간 검증을 끝나고 이번에 이제 해외 공장에 먼저 설치가 됐습니다. 기아 체코 공장에 먼저 설치돼서 양산 또 검증을 하고 이번 이제 국내에 쭉 수평 전개합니다. 이 리모트 웰딩 시스템은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현대기아차만 하더라도 전 세계 약 2천억 이상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될 정도로 큰 시장이니까 향후 10년간 이렇게 계속 설비 교체 주기까지 계속 돌고 돌아도 되는 좋은 시장입니다. 여기 윈 마커도 설비 수명이 약 10년인데 초기 설비가 이미 10년 도래했습니다. 즉 그동안 10년 동안 계속 설치를 한 거예요. 이제 초기 들어간 건 이제 교체해야 될 정도로 계속 옵니다. 즉 이런 양호한 몇 개의 설비를 가지고만 있어도 안정적으로 기업 경영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게다가 이제는 회사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좀 큰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엔 회사가 가질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아까 이제 회사의 R&D 센터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이제 고객이 뭔가 니즈가 있으면 당사 내에 있는 연구실에서 고객과 같이 실험을 하고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게 넘어가야 비로소 그때 금액을 계약하고 조건을 맞춥니다.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납품을 할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 자체가 이미 넘어갔다는 것 자체는 그 다음부터의 비즈니스는 좀 원만하게 넘어가는 경우죠. 우리 회사에서 약간 현장 대응하는 엔지니어들이 40명 이상이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팀장급 인원들은 약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주요 고객사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와 자동차. 대한민국 2차 전지 대표 선수 세 회사 있죠. 자동차 회사 대표 선수 현대기아차. 당연히 그 협력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종류별로 따라 가지고 어떤 협력사가 어떤 공정을 하는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종 엔드 유저들도 사용하는 공정과 부품에 따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서로 다르죠. 그게 당연히 오버랩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2차 전지인데 같은 공정에 들어가서 경쟁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로 사용하는 적용 방법과 회사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런 우량한 기업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거래하면서 돈 떼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도 돈 떼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양호한 상태에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회사의 이제 IPO 후에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로드맵, 전방 산업들, 그 다음에 신규 시장을 또 준비해야 되고 해외 시장 어떻게 할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이후부터 쭉 이렇게 매출 실적을 대략 분석했더니만은 2차 전지하고 자동차 비슷비슷하게 하고 기타하고 세 등분이었는데 2022년도에 2차 전지 분야가 좀 더 많았고요. 금년 상반기에는 다들 2차 전지가 주춤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2차 전지가 줄었어요, 금년에요. 근데 준 만큼 그 이상을 자동차 분야에서 커버해가지고 금년에 토탈리 작년도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렸다고 제가 모델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고 저희들이 2차 전지하고 자동차 쪽을 항상 역량이 되는 만큼 잘 키워나갈 거라고 봅니다. IPO 후에 투자 자금은 연구시설에 더 투자를 하고 생산시설도 캐파를 늘리고 안정적인 운영 자금을 써서 좀 더 좋은 회사, 더 큰 회사로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2차 전지의 시장 상황인데 이건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인데 하염없이 성장할 거라고도 나오죠. 약간 이런 기복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들은 다 각국에서 배터리를 제조하기를 원하니 당연히 굉장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2차 전지 시장 확대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수혜기업으로 계속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동차 2차 전지 시장 자체를 놓고만 보더라도 계속 커질 건데 레이저 시장 전체는 글로벌 어널리스트들이 하염없이 성장하는 거라고 봐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성장해 왔고요. 일반 제조업들은 약간 횡보하거나 기복이 있는 데 비해서 레이저 쪽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의료용이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특수 분야를 제외한 민수용 3분의 1 정도의 레이저 응용 시장이 저희 한빈 레이저의 영업 타겟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좋은 시장에서 좋은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IPO 후에 혹은 지금부터도 향후 어떻게 신산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들이 점점 전장화돼 가고 있죠. 오죽했으면 뭐 애플도 자동차 만들겠다고 할 정도니까요. 자동차 회사들이 점점 전장화돼 가고 있는 거는 속에 특수 필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능성이죠. 나도 전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필름 제조하는 것들이 롤투롤 필름 가공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아주 희로기를 성공적으로 납품했고 양산 검증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시장의 확대 전개가 예상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10수년 전에 했던 레이저 노칭 이제 새로운 솔루션으로 새롭게 더 시작하겠습니다. 금년에 한 대 또 납품을 했습니다. 새로운 개념입니다. 약간은. 그래서 과거 10수년 전에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진보된 개념의 노칭 설비를 납품을 했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충방전, 직렬형 충방전 장치인데 약간 생뚱맞다고 느껴집니다. 레이저 회사에서 웬 배터리 충방전이냐 그러는데 레이저 파워 스플라이하고 배터리 충방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10수년 전에 LG CNS에서 신사업으로 이거 해봅시다 해서 같이 공동 개발을 쭉 해왔는데 좀 이따 다시 좀 뒤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전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들이 충방전성에 많은 것들이 전극 건조하는 겁니다. 전극 건조하는 거를 지금 열풍으로 건조하는 거를 레이저로 건조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특수 레이저들은 계속 좀 개발해가지고 미래 시장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 아까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레이저 필름 하염없이 이제 많은 종류의 필름들을 쓰기 때문에 필름을 일반적으로 프레스로 자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프레스로 자르지 못하는 특수 필름들 위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고요. 레이저 노칭 금년에 한 대 설치 신규 개념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연히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8.2억, 1,000만 단위까지 똑같았는데요. 이 노칭에서는 레이저가 빠진, 레이저는 사고품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둘 다 성공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내년도부터 추가 수주하고 사업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충분한 사업은 잠깐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요거는 좀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라 가지고 요거 따로 장편 하나 만들었습니다. 2차 전지 제조 공장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건물 한 동에서 전체 공장의 3분의 1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많은 전기를 냉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냉각팬이 무지하게 많고요. 공장을 잘 식혀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신개념으로 한 것은 직렬형으로 연결해서 하나로 하자는 겁니다. 직렬형으로 하면 당연히 효율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개별 전지들의 이 차이를 극복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신개념으로 전류의 단속이 없는 아주 이제 신개념의 충방전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현재 이제 핫 이슈인 그 사륙전지 스펙에 맞춰가지고 40A급 충방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충방전기에는 냉각팬이 없습니다. 팬리스 충방전기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충방전기의 거의 100% 중국산입니다. 다들 싫어하죠. 근데 대안이 없어서 중국산을 쓰는 겁니다. 이제 한국의 신기술로 새롭게 권태중래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고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 한빈레이저 자회사인 충방전기 전담 회사 HBES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래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전 세계 특허까지 다 전지를 생산할 가능성 있는 회사까지 다 특허 등록이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등록이 끝났고요. 현재도 2차 전지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전 세계 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 IPO 후에 당연히 전 세계 시장 대응 능력을 좀 더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의 미래 비전입니다. 2차 전지와 자동차 참 좋은 아이템들이고 레이저하고도 참 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숙하고 좋은 성장 산업에 잘 발맞추어 좋은 회사로 성장하겠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였습니다. 과거에는 더 작았죠. 이제 큰 회사로 성장할 거라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재무 자료와 특허 자료는 제일 마지막 끝나고 저희 이제 주관사에서 좀 보충 설명을 할 거고요. 제일 마지막 표지장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희 한빈레이저 항공사진 전경입니다. 대덕 연구단지 내에
아주 좋은 자리에 있는데 십수년 전에는 회사가 여기 앞에 있는 본관 건물 2층 건물과 여기 식당 등 조그마한 건물과 뒤에 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즉 큰 비즈니스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2차 전지든 레이저든 자동차든 레이저가 포함된 그 부분만 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사업 규모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었죠. 인원도 적었고요. 자금도 한계가 있었고 그 사이에 이렇게 키웠습니다. 뒤로 쭉 키워서 이제는 아까 말한 전공정, 후공정 일부까지를 커버하게 돼서 앞으로 더 큰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뒤에는 이제 복합구장과 스포츠센터까지 좋은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옆에 유휴지가 한 2, 3천 평 더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O 후에도 그 자금으로 추가 사업장을 더 확보해서 규모가 있는 사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